안녕하세요. 토막토막 경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용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합니다. 그래서 물가 또는 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경제 주체의 가격 결정 또는 임금 협상을 통해서 이 기대가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실증적 연구를 해봤더니요, 주로 과거에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더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주관적 경험,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주로 미래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과 기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좀 시차가 존재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해외 연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고령층, 소득이 낮은 분들이 청년층이라든지 고소득층에 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20대에서 30대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낮다고 그러네요. 이게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게 왜 그러냐면, 고령층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높은 물가 상승률,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해 본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높게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득이 작다 보니까 물가 변동에 좀 민감하게 노출이 되고,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높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는 왜 이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바로 집값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20, 30대의 어떤 주택 구매 부담이 높기 때문에 20, 30대들이 좀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요. 또 반대로 정부에서 어떤 생활 물가 같은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어떤 느끼는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은 해외에 비해서 좀 작은 것으로 그렇게 연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외 기대 인플레이션 동향은 어떨까요?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펴낸 경제산업 동향 5호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작년 3월 0.99%였는데요, 올해 4월에는 2.35%로 1년 사이에 1.36%포인트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 뛴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금리가 0%에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독일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요, 올해 2월 1.3%에서 5월 2.3%로 이건 거의 석 달 새에 1.0%포인트, 즉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준금리가 현재 0.5%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요, 2020년 6월 1.6%에서 올해 4월 2.1%로 0.5%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명목 임금,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명목 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되고요. 다시 이게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임금과 물가의 상승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물가가 오르는 게 임금 속도보다 빨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시 또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셈이 되니까, 즉 뭐냐면 월급보다 물가가 더 크게 올라 버리면 월급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소비가 저하가 됩니다. 이렇게 소비가 저하되다 보면은 기업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시설 투자라든지 원료 구매하느라고 비용을 지출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회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기업의 설비 투자 위축을 유발할 수 있고 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국내의 물가 상승이 해외에 비해서 높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국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니까 어떤 그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달러 자산이 줄어들게 되고, 또 어떤 해외로부터 한국에 대해서 이 투자했을 때에 나중에 이거 외환이 없어서 결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대외 신인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은요, 실질 금리를 하락시켜서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예금이나 채권보다 주식,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채권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채권 수요를 감소시키는 반면 실질 차입 비용을 떨어뜨려서 채권 공급을 증가시켜 채권 가격을 하락시킨다. 이게 뭐냐면 시중에 유통되는 이자율,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고통을 받는다.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통화정책 당국의 대응은 어떨까요? 지난 11일, 그러니까 2021년 6월 11일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 경제가 건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고 이른바 이제 돈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이제 견실하게 회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이걸 정상 수준으로 다시 되돌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어떤 발언은 사실상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예상하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이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그것을 긴축이라고까지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현재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두 차례 올린다, 보통 한 차례 올린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냐면 0.25%포인트씩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한두 차례 올린다고 해서 긴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0.5%인 기준금리가 1%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부총재보가 이런 식의 발언을 했고 그리고 하는 총재께서도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올해 내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15일에서 16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위원회하고 성격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미국 연준의 이사들이 모여서 현재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나누는 회의인데요. 이 회의가 종료되고 나서 아주 시장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미국 연준이 취하고 있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상당히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023년에는 두 차례 정도의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당장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혹은 채권 매입과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변화를 주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 시기를 상당히 앞당김으로 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긴축 정책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신호 때문에 FOMC가 종료된 날 미국 주식시장은 주요 지표가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오르는 등 좀 시장은 상당히 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서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의 어떤 주요 국가들이 상당한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지금까지 풀었던 많은 돈을 서서히 걷어들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